안녕하세요. 루마켓입니다. 루마켓에 잠들기 전에 듣는 ASMR. 오늘은 책을 읽을 건데요. 책의 제목은 어린 왕자입니다. 내가 6살 때의 나는 대자연을 실화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큰 짐승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보아 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반년 동안이나 잠을 잔다. 그리하여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뒤에 색연필을 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나의 그림을 완성시켰다. 내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나의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그림이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어른들은 놀라게 해? 모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보아 구렁이의 속을 그렸더니 어른들은 그제서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내 그림 이호는 이러했다. 이번에 어른들의 반응은 뱃속이든 거죽이든 간에 보아 구렁이의 그림을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 등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린 이유이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하지 못한 데 실망해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애들에게는 피곤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택하여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던 나는 세계 곳곳을 조금씩은 다 비행하였는데 정말로 지리학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아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매우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에 관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어른들 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많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조금이라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나의 그림 제1호를 보여주며 그 사람을 실험해 보았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 그림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자건 여자건 누구든지 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보아 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들의 수준으로 나 자신을 낮추어서 브리지 게임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매우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서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6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도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내 비행기 엔진 어딘가가 부서져 버린 것이다. 수리공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선을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나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다. 나는 대양 한복판에서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원보다도 더 고독했었다. 그러니 종이틀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깨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난 너무나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나는 눈을 열심히 깜빡거리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다음 그림은 훗날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물론 나의 그림은 실물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은 화가로서의 내 직업을 단념시켰으며 보아 구렁이의 뱃속과 거죽을 그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보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갑작스런 출현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사는 사람 고장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꼬마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그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듯 아주 천천히 되풀이해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너무나 뜻밖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감히 거역할 수가 없는 법이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중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생각되긴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내가 힘들여 배운 것은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 어린 소년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조금은 부르퉁하게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러나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를 위해 내가 자주 그려보았던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렸다. 그것은 보아 구렁이의 겉모습이었다. 그러자 나는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보아 구렁이 속의 코끼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 구렁이는 아주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요. 나에겐 양이 필요해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소녀는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 보세요. 그는 말했다. 이건 면양이 아니라 순양이잖아요. 풀이 있는걸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되자 나는 고장난 엔진의 분해를 서둘러야 했으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단숨에 그림을 그려버렸다. 그리고는 설명해 주었다. 이건 양의 상자일 뿐이야. 네가 원하는 양은 바로 그 안에 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이 밝아지는 기색을 보고 나는 매우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예요.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여야 할까요? 그건 왜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요. 아마 거기 있는 것으로 충분할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아주 조그만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요.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잠이 부디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